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서 성공하지 못했다.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하는 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송샤싱즈주, 마수시타 고노스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어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학력도 재능도 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습관, 즉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사고방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몸도 약하여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리한 조건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스시타는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변명이다. 듣기에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난에 묶어두는 위험한 일입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매일의 행동 속에 스며들어 있는 습관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가난에 가두고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분까지 위험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못하는 이유만 찾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스시타는 과거 면접을 볼 때 지원자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스시타는 그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결국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통찰입니다. 한 직원은 체력이 약하고 공부도 서툴렀지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태도 하나만으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결국 중요한 부서를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 하따르시타 타이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나열하는 순간 인생은 멈추고 맙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열쇠는 단순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태도가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무의식적으로 남 탓을 하는 태도지혜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늘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한 자기 성장을 멈추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사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합시다. 그때 마스시타는 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대답을 하지 못한 직원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채 남을 탓하는 습관 속에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교육 환경이 나빴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한 인생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의 손에서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조차 중퇴해야 했습니다. 읽고 쓰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위대한 기업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어떤 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 불공평을 받아들이고 이 또한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남을 탓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할 때 비로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우울과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기 책임을 자각하는 순간 작은 행동이라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태도는 스토아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손에 있다. 결국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인생의 열쇠는 다시 우리의 손에 돌아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배움의 눈이 닫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경험이 단순한 소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한 2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단순히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라며 좌절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를 노트에 기록하고 그 원인을 찾아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년 뒤 전자는 회사를 떠났지만 후자는 부서를 이끄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지식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학습 태도가 없다면 그 어떤 지식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시타는 자신의 가난한 어린 시절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조차 없었지만 손님과의 대화, 상사의 지적, 시장의 흐름까지 모두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배움들이 모여 그를 세계적인 경영자로 만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배움은 인간을 젊게 만듭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20살에도 늙는다. 이 말처럼 배움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도서관에는 무료로 읽을 책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 속에도 지혜는 숨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태도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만약 대답할 것이 없다면 이미 인생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스시타는 실패조차 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교제다. 단지 배움의 마음이 없을 뿐이다. 배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배움의 씨앗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숲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태도맞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별로 가치가 없어. 돈이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전거 수리점의 견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때에 절어 힘든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의 이런 태도가 훗날 파나소닉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마스시텍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하는 태도는 불성실했고 자주 지각하며 주어진 일을 대충 처리했습니다. 마스시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철학적으로도 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헤겔은 노동은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하는 순간 그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수련이 됩니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과 몰입도가 훨씬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은 인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시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의 나사에도 생명을 담아 만들어라. 그 작은 나사가 수많은 가정을 지탱한다. 겉으로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착각은 지금의 일이 하찮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 순간 미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멈춰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련의 장으로 삼는 사람만이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자부심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족의 말버릇입니다. 아침 출근길 전철 안이나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런 대화가 흔히 들립니다. 우리 상사는 무능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 이 나라는 끝났어. 이러한 말들은 순간적인 공감과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운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직원은 결국 자기 인생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 기회를 밀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왜일까요? 불평은 사고를 멈추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그저 말로 털어내고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인생은 정지해버립니다.
마스시타는 한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맙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말하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찾았다면 그 순간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성공 확률도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 자신도 몸이 약해 일할 수 없는 날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그 마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물들이고 마음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최근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불평인가? 아니면 감사인가? 만약 대답이 불평이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시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감사의 말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위험한 습관은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큰 꿈을 말하고 성공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고 방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일을 맡을 수는 없다. 그는 견습 시절부터 매일 아침 가게 앞을 누구보다 먼저 쓸고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그 습관은 그가 경영자가 된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란 단순히 먼지를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방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책상이 깨끗하면 사고도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스시타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의 책상 위를 보여달라. 그것이 너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실제로 어수선하게 늘어진 서류와 쓰레기를 방치하는 직원은 일 처리에서도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분까지 정리하는 직원은 큰 프로젝트도 꼼꼼하게 맡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청소와 정돈에서 비롯된 태도가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큰 힘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방, 책상, 가방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일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작은 습관으로 청소를 철저히 지켜온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힘이 곧 인생을 정리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는 바로 청소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위험한 습관은 돈을 앞세우고 인간됨을 뒤로 미루는 태도 발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전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공하고 싶다. 그러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평생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돈을 쫓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라. 인간을 세우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은 결국 신뢰를 잃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대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은 예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과 기회가 스스로 모여든다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거짓말로 물건을 팔아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은 순간 그의 사업은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성실과 정직으로 쌓아올린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마스시타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다. 먼저 인간을 만들어라. 심리학에서도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부를 얻은 사람은 오히려 불안과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아의 외우레이를 먼저 하고 소인은 이울리오알을 먼저 한다. 의로움, 즉 인간됨을 먼저 세워야만 진정한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스시타는 말했습니다. 돈은 인생의 부산물일 뿐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이 되느냐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호돌까지 위험한 습관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일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는 태도, 이 남을 탓하는 태도, 3.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4.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태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는 태도, 6.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태도, 7. 돈을 앞세우고 인간됨을 뒤로 미루는 태도. 이 습관들은 누구나 무심코 빠지기 쉬운 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깨닫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수차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습관과 마음을 바꾸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 결정한다. 당신의 인생도 오늘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